민주당 내에서 당과 분리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아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중앙일보도 맡은 마찬가지 내용이군요. 서른 의원 역시 비이재명계 다선 의원이죠. 이게 당하고 뭔 상관이 있나? 당 일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니지 않나? 라는 논리. 자치단체장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 성남FC 사건은 당과 연결지어서는 안 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토호 세력이다. 라는 비판인데 이게 이 이름하고 얼굴을 가리고 보면 이거 야당이 비판하는 수위 정도의 워딩이에요. 보면 민주당 의원인데 자치단체장 출신. 성남FC 사건은 당과 연결지어서 안 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토호 세력이다. 당과 분리하라. 라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오늘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입니다.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죠. 성남 FC를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나라 뒤집어지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제1야당 당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일이다. 절대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우상호 의원입니다. 자, 과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말까요? 함께 보시죠.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 후원금 받고 편의 봐준 의혹, 제3자 뇌물 혐의를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한 검찰 간부, 후원금 액수가 커서 영장 청구 나설 것. 대장동에 비해 수사 구조가 단순해 먼저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영장 청구 시는 당연히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하죠. 반면 구속영장까지 불구속 기소할 전망도 있다.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법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성남FC 혐의를 보면 구속시킬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제1야당 당수 구속하면 나라 뒤집어질린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래 제목 있잖아요. 희망사항. 희망사항. 저는- 연진섭 씨가 불렀죠. 네네. 저도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선 의원으로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호사로서 한 이야기예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측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잘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같은 두 부장검사. 이문정 부장하고 박은정 부장하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특히 박은정 부장검사는 그때 지청장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은정일 텐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온갖 일들 다 겪지 않았습니까? IMF도 겪고 그다음에 심지어 현직 대통령 탄핵한 일도 겪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질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대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갑자기 난데없이 보궐선거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됐죠. 왜 됐을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당대표 됐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당원까지 개정을 갖다가 했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나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한 즉시 뭘 갖다가 했냐면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 따르면요. 국회는 언제 열리느냐? 2, 3, 4, 5, 6. 그다음에 7월 달 한 달 쉬고 8월 그다음에 9월부터 정기회의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들한테 있어서 1월하고 7월은 휴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1월 달에도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도 임시국회를 갖다가 열었는데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포 동의를 갖다가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동의를 갖다가 안 해줘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그 민주당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렇게 체포 동의안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갖다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명을 갖다가 해야 될 텐데 그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케이스는, 성남지청 케이스는 제 생각에 한동훈과 그 이재명의 그 매치가 될 텐데, 이 매치가 한 번에 끝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미니멈 한 3-4번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예상도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도 하는데 체포 내지 구속영장까지 안 갈 것이다. 뭐 이런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있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시 이제 본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도 이거 방탄 아니냐 뭐 이런 언급도 한 2분 정도 있으셨는데. 일단은 방탄이 되려면 국회가 열려서 그 국회가 방탄 국회가 되려면 검찰의 수사가 중단이 되거나 수사하는 수사팀이 해체가 되거나 또는 기소하려고 했던 것이 기소를 못하게 되거나. 이 방탄 조끼의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이죠. 국회가 열렸다 그래서 그게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이 속도를 붙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탄국회라는 것은 이제 뭐 정치적 표현이죠. 네. 실제 국회가 이제 방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게 그 숱하게 많은 이 압수수색 또 관련자들 뭐 조사가 다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또는 이제 야당 대표가 뭐 도망을 간다든지 뭐 도주를 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이제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3자 뇌물 혐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범죄 당사자들 사이에 자신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 일이 진행이 돼야지 제3자 뇌물이라는 범죄 혐의 구성 요건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입증을 하기가 쉬운 그런 이제 범죄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으로 범죄로 이제 인식하는 것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인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국회가 1월달, 7월달 국회는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적의원 4분의 1의 동의만 있으면 소집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당연히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1월, 7월 달에 국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국방부와 군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안보상의 불안 요인들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방위원회를 소집하고 어떤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구멍이 뚫린 이 안보 상황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회는 열리는 것이고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하고 이게 겹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안 열려야 되는 국회인데 마치 억지로 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국회를 열어야 열고서 상황을 따서 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탄국회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는 것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돌직구쇼도 내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